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고요하게 불어오며 계절의 변화를 알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초가집과 기와집 지붕 위로는 노랗고 붉게 물든 낙엽들이 조용히 내려앉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더해주고 있었지요. 산속의 짐승들도 기나긴 겨울을 준비하느라 발걸음을 재촉하고, 사람들은 다가올 매서운 추위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부지런히 택감을 모으고 넓은 마당을 쓸며 분주하면서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는 제법 넓은 마당과 아주 튼튼한 기와 지붕을 가진 큰 집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는 마음씨가 아주 고운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며느리는 얼마 전에 이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이제 곧 첫 아이를 세상의 품에 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무거운 몸을 가진 임산부였습니다. 비록 배가 많이 불러와서 걸음걸이가 무겁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얼굴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정성껏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부모님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챙기고,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집안이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하고 간절한 소망은 오직 가족들이 평안하고 곧 태어날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의 빛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은 얼어붙은 부엌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가마솥 안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며 집안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나물을 씻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면서도 힘들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이 따뜻한 온기와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아침 식사를 모두 준비하고 나면 해가 둥실 떠오르며 마당 구석구석에 따뜻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시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서 "어머님, 따뜻할 때 진지 잡수시지요라고 아주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시어머니를 깊이 공경하고 존중했으며, 자신의 정성이 닿으면 시어머니의 차가운 마음도 언젠가는 조금씩 녹아내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임신한 몸으로 매일 반복되는 고된 집안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인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거나 물을 기르면서 이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저 집 며느리는 배가 산더미처럼 불러왔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는지 몰라라며 그녀의 착한 심성과 성실함을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닌 따뜻한 마음씨가 언젠가는 그 집에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녀의 무사한 출산을 진심으로 기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도 전혀 우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넓은 마당 한 구석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가을이 깊어지면서 주황빛으로 잘 익은 감들이 가지마다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을 쓸다가 가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아름다운 감나무를 바라볼 때면 뱃속의 아이도 저 감처럼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태어나 주기를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랐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마른 잎사귀들이 떨어질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고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올겨울을 무사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언제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족과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며느리는 뒷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어다가 곱게 개어 장롱 안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일로 또 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살을 가득 머금고 마른 새하얀 무명옷에서는 기분 좋은 따뜻한 냄새가 났고 그녀는 그 옷들을 매만지며 시부모님과 남편이 이 옷을 입고 추위를 덜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입힐 작은 베넷저고리를 미리 지어두기 위해 늦은 밤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할 때면 피곤함마저 잊은 채 입가에 잔잔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작고 희미한 호롱불빛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깊고 무한한 사랑과 따뜻한 희망이었습니다. 집안의 곳간에는 추수철을 맞아 곡식들이 제법 넉넉하게 채워져 있었지만 며느리는 단 한 톨의 쌀도 결코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살림을 아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겨울을 대비하여 무와 배추를 썰어 말리거나 장독대에 간장과 된장이 얼지 않도록 지푸라기로 단단히 덮어두는 일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무거운 장독 뚜껑을 여닫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것은 정말 뼈마디가 시린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모든 수고로움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에 스스로 큰 위안과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을 때 동네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그녀의 무거운 물동이를 거들어 주시며 따뜻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몸도 무거운데 이리 고생을 해서 어쩌누. 그래도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필시 아주 귀하고 튼튼한 아기를 순산할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하고 부드럽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맺혔지만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감사합니다. 어르신, 우리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나준다면 저의 이 작은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소박하고 따뜻한 위로들은 고된 하루를 버텨내는 그녀에게 큰 힘이자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남편은 장사를 하느라 자주 집을 비워야 했기에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오롯이 이 연약하고 무거운 몸을 이끄는 며느리의 어깨에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 길을 떠나기 전날 밤이면 며느리는 남편의 보찜을 정성껏 싸며 행여나 길에서 추위에 떨거나 끼니를 거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따뜻한 음식과 두꺼운 옷을 넉넉히 챙겨 넣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깊이 감동하며 내가 없는 동안 무거운 몸으로 고생할 당신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소. 부디 몸조심하고 무리하지 마시오라며 애틋한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두 부부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배는 더욱 불러왔고 늦가을의 추위는 점점 더 매서워져 겨울이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하는 차가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뱃속의 아이가 규칙적으로 태동을 일으킬 때면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큰 신비로움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툭툭 발로 찰 때마다 며느리는 부드러운 손길로 배를 어루만지며 우리 아가 바깥 세상이 춥지는 않을까 걱정이구나. 엄마가 이 집을 따뜻하게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나와다오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고요하고 적막한 밤, 방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오직 새 생명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하고도 눈물겨운 사랑과 깊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집안은 겉보기에는 항상 평온하고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굴뚝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나가는 길손들이나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집안의 따뜻한 온기를 상상했고, 며느리의 부지런함과 정성이 그 집안의 큰 복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집안의 대청마루는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쳇마루 아래에는 단정한 가족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아주 차분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집안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를 정성껏 가꾸고 닦아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이토록 지극한 정성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말 못할 작은 불안과 보이지 않는 슬픔의 그림자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싸늘한 시선과 차가운 태도 때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임신을 한 이후로 유독 더 날카롭고 매섭게 며느리를 대하며 힘든 일들을 시키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닌지 매일 밤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반성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더욱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결코 원망의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자신이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은 텅 비어 있었고, 마당을 쓸고 난 후 잠시 허리를 펴고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던 며느리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아련하게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자신을 걱정하고 보살펴 주셨을까 하는 짙은 그리움에 사로잡혀 잠시 생각에 잠겨 홀로 외로움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뱃속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힘찬 태동은 그녀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아니다. 나는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안을 무사히 지켜내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유난히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창호지가 파르르 떨리고 마당의 나뭇가지들이 무섭게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혹여나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시부모님이 감기라도 걸리실까 걱정되어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일어나 마루로 나가 문풍지를 꼼꼼하게 다시 발랐습니다. 차가운 바람결에 손끝이 붉게 얼고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시렸지만, 그녀는 행여나 작은 소리라도 나서 시부모님의 단잠을 깨울까봐 발걸음 소리조차 죽여가며 무척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그녀의 희생과 헌신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내는 굳건한 소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이 집안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며느리는 우물가로 나가 가장 먼저 맑고 깨끗한 정화수를 떠와 장독대에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아 치성을 드렸습니다. 천지신명님, 부디 우리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무사히 겨울을 나게 해주시고 제 뱃속의 아이가 탈없이 밝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녀의 간절하고 애타는 기도는 맑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고 그녀의 정성스러운 얼굴에는 아침 이슬처럼 맑고 순수한 빛이 부드럽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맑고 고운 마음을 가진 그녀가 집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아주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바쁘게 식사 준비를 마치고 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고 갈 때면 밥그릇과 국그릇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위에는 시어머니가 평소에 즐겨 드시는 부드러운 나물 반찬과 정성껏 끓인 따뜻한 국이 언제나 정해진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밖에서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가 식사를 마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극한 효심과 정성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는 집안의 어른을 향한 깊은 공경과 참된 예의가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며느리가 감당해야 할 집안일은 점점 더 늘어났고 특히 아궁이에 캐 나무를 넉넉히 준비해두는 일은 배가 부른 그녀에게 가장 힘들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도끼를 직접 들고 마당 한 구석에서 굵은 장작을 패느라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지만 차가운 겨울밤에 가족들이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무거운 장작 더미를 품에 안고 헛간으로 나를 때면 숨이 가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고르고는 다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작은 두 손은 고된 노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나 그 손이야말로 이 집안의 따뜻한 생명력과 온기를 불어넣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오후 한때 며느리가 햇볕이 드는 대청마루에 조용히 앉아 터진 남편의 버선을 정성껏 기우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날아온 참새 한 마리가 처마 끝에 앉아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참새의 맑은 노랫소리를 들으며 바느질을 잠시 멈추고 환하게 미소 지었고 뱃속의 아이도 새소리에 반응하듯 아주 작고 귀여운 태동으로 화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평화롭고 고요한 순간은 며느리에게 고된 하루 중 유일하게 찾아오는 작은 휴식이었으며 그녀는 이 소박한 일상의 아름다움 속에서 깊은 위안과 평안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몸은 무겁고 일은 끝이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희망은 그녀가 지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해가 지고 서서히 어둠이 마당에 내려앉으면 며느리는 부엌에 남아 남은 설거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튿날 아침에 먹을 양식을 미리 물에 불려두며 부지런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재로 정성껏 덮어두고 부엌 문을 단단히 닫고 나설 때면 밤하늘에는 차갑고도 맑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며 그녀의 지친 어깨를 위로해주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거센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어머니의 힘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넓은 집안에서 비록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지만 사실상 집안의 모든 기둥과도 같은 역할로 온 가족을 품어 안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를 지날 때마다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소중한 아이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의 평안과 안녕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자신만의 편안함이나 이익을 향한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착하고 고운 심성은 알게 모르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 집을 지나칠 때마다 그녀의 평안한 출산을 빌며 마음으로 깊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러한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집안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하고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짐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잠자리에 든 며느리는 이불 속에서 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곧 다가올 새로운 생명과의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하곤 했는데 이는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맑고 밝은 웃음소리가 이 조용하고 차가운 집안을 가득 채우고 굳어있는 시어머니의 마음마저 봄눈 녹듯이 따뜻하게 녹여줄 것이라는 작지만 굳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희망찬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며 오늘 하루의 모진 고단함과 슬픔을 조용히 씻어냈고 다가올 내일도 변함없는 정성과 헌신으로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달빛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그녀의 지치고 피곤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고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아주 깊고 평안한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다른 하루가 찾아와도 며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부지런함과 깊은 정성으로 묵묵히 집안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며 이 넓고 큰 집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서리가 짙게 내려도 그녀가 피워내는 아궁이의 붉고 따스한 불빛은 절대로 꺼지는 법이 없었으며 그녀의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는 가족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평안과 안도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끓여내는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곱게 다듬어 놓은 텃밭의 채소들은 그녀가 이 집안에 얼마나 깊은 애정과 사랑을 쏟고 있는지를 말없이 증명해주는 따뜻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단 하나뿐인 소망, 오직 가족의 평안과 아이의 건강한 탄생을 향한 그 순수한 바람은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튼튼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마당에 쌓아둔 장작 더미가 제법 높아지고 김장독에는 겨우내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넉넉하게 채워지면서 다가올 길고 추운 겨울을 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독대를 닦으며 스스로 해낸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작은 보람을 느꼈고 곧 태어날 아이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집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감사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며 태동도 제법 힘차졌고 며느리는 그 생명의 움직임을 온전히 느끼며 머지않아 다가올 벅찬 만남의 순간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설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이 그녀의 앞길에 닥칠지 몰랐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된 굳건한 희망과 깊은 사랑의 불씨만큼은 그 누구도 쉽게 꺼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해진 마당의 나무들 사이로 한 줄기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비쳐들 때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가올 내일의 평화를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이 오래되고 낡은 기와집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집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차가운 바람결 속에서도 며느리가 지키고 있는 이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은 폭풍 전야의 적막함처럼 조심스럽지만 그 무엇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빛을 조용히 발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다는 것에 깊이 감사하며 내일 아침 다시 둥실 떠오를 밝은 태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분하고 고요하게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화롭던 기와집의 고요함 이면에는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깊은 탐욕과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위치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되면 집안의 모든 재산과 곳간 열쇠가 결국 저 젊은 것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며느리를 지독하게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며느리의 구분 등을 흘겨보며 모진 계획을 조용히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집안의 재물을 혼자 독차지하고 영원히 안방마님으로 군림하겠다는 일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어린 손주마저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성가신 존재로 여기며 모진 생각을 품었습니다. 아들이 멀리 장사를 하러 떠나 집을 비운 사이를 틈타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며느리에게 가혹한 시집살이를 시키며 흠을 잡아 집에서 내쫓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며 차가워지는 바깥 날씨보다도 시어머니의 흑심은 훨씬 더 매섭고 서늘하게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며 가엾은 며느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한 일은 며느리가 먹을 양식을 교묘하게 줄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모조리 숨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쌀독에 있던 하얗고 윤기 나는 쌀과 고기, 귀한 나물들은 모두 시어머니의 안방 벽장 깊숙한 곳으로 꽁꽁 감춰졌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는 거칠고 소화조차 잘 되지 않는 묵은 잡곡과 시든 채소 찌끄러기만을 내어주며 집안의 살림을 아끼는 것이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모질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잘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할 며느리는 매일 턱없이 부실한 식사로 인해 고운 얼굴이 나날이 수척해지고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단 한마디의 불평불만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까끌까끌한 잡곡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을 때면 따뜻한 숭늉을 끓여 함께 마시며 줄인 배를 간신히 달래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홀로 빈 부엌에 앉아 있을 때면 며느리는 자신의 부른 배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영양가 있는 것을 마음껏 먹이지 못해 뱃속의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직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만이 이 끔찍한 굶주림 속에서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단순히 먹는 것을 줄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며느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린 몹시 추운 겨울 아침.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내어 동네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산 밑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고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집 마당에도 우물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산 밑 우물물로 끓인 차를 마셔야만 속이 편안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핑계를 대며 임산부를 바깥으로 내몰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날씨 속에서 며느리는 커다란 물동이를 이고 얼어붙은 흙길 위로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야만 했습니다. 얼어붙은 빙판길 위를 걷는 것은 부른 배를 주체하기 힘든 며느리에게는 목숨을 거는 것만큼이나 대단히 위험하고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얇은 저고리를 뚫고 들어와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지만 그녀는 혹여나 넘어져서 뱃속의 아기가 다칠까봐 발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허리가 찢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시어머니의 명을 어기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알기에 입술을 꽉 깨물고 묵묵히 그 험한 길을 오르내렸습니다. 물 쐰는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고된 노동을 며느리의 가냘픈 어깨에 무자비하게 얹어주었습니다. 헛간에 멀쩡한 마른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 나무들이 습기를 먹어 연기가 많이 난다며 굳이 뒷산에서 새로 베어온 굵은 생나무를 쪼개라고 지시했습니다. 무거운 도끼를 들고 꽁꽁 언 통나무를 내리치는 것은 건장한 사내에게도 버거운 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편히 앉아 창호지 문틈으로 며느리가 고생하는 모습을 차갑게 감시할 뿐이었습니다. 가엾은 며느리의 창백한 이마에서는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끼질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며느리의 부른 배는 심하게 뭉치고 찢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져서 그녀는 수시로 허리를 굽혀야만 했습니다. 언손으로 거친 도끼 자루를 꽉 쥐고 나무를 내리치면서도 그녀는 뱃속의 아기에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힘겹게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장갑조차 끼지 못한 그녀의 가녀린 손등은 차가운 날씨에 붉게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며느리는 그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킬 뿐 누구에게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운 눈가에는 억울함과 서러움의 맑은 눈물이 맺혔지만 차가운 삭풍에 금세 얼어붙어 뺨 위에 하얀 자국만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상식을 벗어난 지독한 시집살이는 동네 사람들의 예리한 눈을 오랫동안 피할 수 없었으며 마을 우물가에서 서서히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방망이로 두드리던 중에 저 멀리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위태롭게 걸어오는 며느리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며 혀를 끌쳤습니다. 아낙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부잣집 안방마님의 매정하고 잔인한 신보에 대해 수군거렸고 임신한 며느리를 겨울철 찬바람 속에 저토록 가혹하게 부려먹는 것은 하늘이 노할 짓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고된 처지를 진심으로 가엾게 여기며 깊이 걱정했습니다. 마을 전체의 안방마님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횟수도 하루가 다르게 점차 많아졌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을 파는 주모부터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나무꾼들까지 모이기만 하면 그 집안의 어두운 속사정에 대해 탄식을 내뱉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밉다고 해도 그렇지. 귀한 자기 손주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저리도 모질게 굴 수 있단 말인가라며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피도 눈물도 없는 성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불길하고 어두운 소문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조용했던 산골 마을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차가운 파문이 되어 눈길을 따라 점차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눈치채면서도 며느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들의 말을 부드럽게 무마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안쓰럽게 쳐다보는 이웃들에게 고개를 정중히 숙여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자청해서 운동 삼아 집안일을 돕고 있는 것뿐이라며 시어머니의 흉어물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털어놓는 것은 집안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훌륭한 가문의 먹칠을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모든 육체적 아픔과 서러움을 온전히 감내하며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키는 참으로 속이 깊고 어른스러운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 내부에는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행동과
며느리의 고통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늙고 지혜로운 유모 할멈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유모는 남편이 어릴 적부터 수십 년간 충직하게 일해온 오랜 하인으로 안방마님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몰래 구석진 헛간에서 며느리가 흘리는 뜨거운 눈물을 지켜보며 가슴을 치며 탄식했고 착한 새아기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정 많고 따뜻한 유모 할멈에게 이 젊고 착한 며느리는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애틋하고 한없이 가여운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모진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듯한 며느리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유모는 깊은 밤 낡은 부엌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확인한 유모는 화로에 남은 작은 불씨를 조심스럽게 살려내어 자신이 몰래 감춰두었던 귀한 미역과 쇠고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지 않게 냄비에 물을 끓이고 고기와 미역을 볶아 정성껏 뜨끈하고 영양가 가득한 국을 끓여내며 며느리의 파리한 얼굴을 안타깝게 떠올렸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부엌을 채웠지만 유모는 그 냄새가 안방으로 새어나갈까봐 창문 틈을 자신의 낡은 앞치마로 꽉 틀어막으며 조심했습니다. 국이 뽀얗게 우러나자 유모는 국그릇을 품에 안고서 차가운 바람이 부는 마당을 가로질러 며느리의 냉골 같은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방에서 며느리는 얇은 이불 한 장에 의지한 채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 떨며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모는 며느리의 앙상해진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며 치마폭에 감춰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을 그녀의 창백한 두 손에 살며시 쥐어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따스한 온기에 눈을 뜬 며느리는 유모의 주름진 얼굴과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고는 그만 참고 있던 서러움에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흐느끼며 국물을 삼키지 못하자 유모는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간곡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새아가, 네가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어미의 마음으로 꾹 참고 견뎌야 하지만 지금은 내 몸과 뱃속의 귀한 아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이니 몰래라도 이 국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이 진심 어린 한마디는 며느리의 얼어붙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맹목적인 순종만이 가족을 지키는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유모의 따뜻한 충고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잃었던 생명수를 마시듯 그 고소하고 따뜻한 미역국을 남김없이 모두 달게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고깃국이 텅 빈 위장으로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며느리의 몸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온기가 피어오르며 잃었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유모의 두 손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유모 역시 붉어진 눈시울로 그녀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나눈 두 여인의 비밀스러운 온정은 바깥에 몰아치는 눈보라와 시어머니의 핍박 속에서도 며느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내일 아침 다시 시작될 고된 시집살이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 굳세게 이겨낼 수 있다는 새로운 용기를 가슴속 깊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썰미는 며느리의 작은 기력 변화조차 결코 호락호락하게 놓치지 않고 더욱 매서운 의심의 눈초리를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노동과 굶주림 속에서도 며느리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독하게 버티는 것을 보며 시어머니는 누군가 몰래 돕고 있거나 며느리가 무언가를 훔쳐 먹는다는 억지스러운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부엌 주변을 서성이며 솥뚜껑을 열어보거나 장독대를 뒤지며 며느리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발걸음 소리가 마루에서 들릴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모두가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흠잡을 데 없이 일처리를 완벽하게 해내자 약이 바짝 오른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억지를 부리며 악의적인 괴롭힘을 매일 일삼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놓은 대청마루 위에 일부러 흙 묻은 신발을 신고 올라가 더럽히거나 아궁이 앞에 재를 가득 뿌려놓고는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밤중에 억울하게 불려 나온 며느리는 부른 배를 움켜쥐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다시 하며 묵묵히 시어머니의 모진 분풀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유난히 캄캄한 겨울밤. 가엾은 며느리의 쓸쓸한 그림자만이 마루 위를 이리저리 외롭게 쓸고 닦으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걸레질을 마친 며느리가 굳은 허리를 펴고 일어설 때면 뱃속의 아기가 엄마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라도 하는 듯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고 강하게 태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거칠어진 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아기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운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리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아가, 밖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지 말아라. 어미가 이 집을 지키고 있으니 이제 곧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이란다라며 끊임없이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독하고 잔인한 괴롭힘 속에서도 그녀의 맑은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은 숭고한 모성애는 결코 쉽게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온 세상을 순백의 눈으로 덮어버리는 무서운 폭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솜이 든 두툼한 겨울옷이나 털버선을 절대 내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옷을 껴입으면 게을러진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얇은 무명옷 한 벌에 낡은 집신을 신고 눈 쌓인 마당을 치우는 며느리의 얇은 입술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빗자루를 쥔 손은 감각조차 사라졌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잔인한 겨울의 날카로운 추위는 자비 하나 없이 가엾은 며느리의 연약하고 지친 몸을 무섭게 파고들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누르지 못한 유모 할멈은 자신이 덮던 낡은 이불에서 목화솜을 조금씩 빼내어 며느리의 저고리 안감에 몰래 덧대어 꿰매주며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비록 투박하고 볼품없는 바느질 솜씨였지만 그 솜 조각들에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 가엾은 며느리와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유모의 뜨겁고 애절한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유모가 덧대어준 그 얇은 솜의 온기에 의지하여 사흘에는 찬바람을 간신히 견뎌낼 수 있었고 두 사람의 무언의 연대감은 따뜻한 화토불과도 같았습니다. 이 지독하게 춥고 외로운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절망에 빠진 며느리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눈물겨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독한 질투심은 며느리를 넘어 이제 곧 태어날 어린 손주에게까지 미치기 시작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흉흉하고 불안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저렇게 고생을 하니 뱃속의 아기는 필시 큰 인물이 되어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일 것이라고 덕담을 건넬 때면 시어머니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비뚤어진 마음속에는 그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결국 자신을 안방에서 초라하게 밀어낼 강력한 적수라는 끔찍한 망상만이 깊게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핏줄을 향한 일말의 사랑마저 철저하게 집어삼킨 무서운 권력욕은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이성을 이내 완전히 마비시키고
짐승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핍박이 거세질수록 며느리의 내면에서는 어둠 속의 씨앗처럼 아기를 지키겠다는 투지와 강인함이 조용하지만 아주 견고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눈물을 훔치며 순종하기만 하는 가녀린 여인이었다면 이제는 유모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불의에 맞서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무조건적인 인내가 결코 진정한 집안의 화평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스스로 거대한 방패가 되어 모진 풍파를 막아내야 함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얼음과 눈밭 위에서도 생명을 품은 작은 새싹은 끈질기게 온기를 품고 따뜻한 봄날을 향해 힘차게 피어날 굳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마당에 하얗게 쌓인 눈을 쓸어내다가 며느리는 우물가에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에서 소리 없이 쏟아져 내리는 한방눈을 가만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버릴 듯이 순백으로 빛나는 눈꽃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저 맑은 눈처럼 순수한 영혼으로 이 세상에 나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이 거친 시련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굳센 마음을 주시어 어리석은 미움이 이 집안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제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옵소서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하고 결연한 기도는 차가운 눈보라를 조용히 뚫고 고요하고 신비로운 밤하늘 깊숙한 곳까지 별빛을 타고 다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아무리 혹독하게 굴어도 며느리가 끝내 버텨내며 출산일이 하루하루 가까워지자 점점 더 조바심을 느끼며 치명적이고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으로는 저 질긴 며느리를 집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깨끗한 명예를 철저히 짓밟아버릴 악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문에 돌이킬 수 없는 먹칠을 한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거짓된 누명을 씌워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 앞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녀를 멀리 내쫓아버리려는 무서운 덫을 조용히 짜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탈을 쓴 악귀처럼 변해버린 시어머니의 끔찍한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매섭게 안방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게 번뜩였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이 되자 마침내 거세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했고 고요하고 적막한 침묵만이 거대한 기와집 주위를 무겁게 에워싸며 불길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안방에서 악독한 모략을 완성하고 흡족한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와 낡은 방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인한 마음을 다잡는 며느리의 운명은 거칠게 충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대한 담장 너머에서 어떤 무서운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온한 꿈속을 거닐며 깊고 조용한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서늘한 고요함 속에서 기와집의 차가운 처마 끝에는 꽁꽁 얼어붙은 날카로운 고드름만이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 바람이 서서히 물러가고 만삭이 된 며느리의 해산일이 하루하루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와집 안의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한 긴장감으로 쉴 새 없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태어날 어린 핏덩이의 맑은 울음소리가 이 넓은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끔찍하게 상상할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짙은 불안감과 초조함이 독사처럼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저 눈엣 가시 같은 며느리가 무사히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집안에서 영원히 쫓아내야만 자신의 확고한 안방마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독하고 무서운 망상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고민 끝에 시어머니는 무력으로 며느리를 내쫓는 대신 며느리의 도덕성과 정숙함에 씻을 수 없는 큰 흠집을 내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아주 치명적이고 교활한 계략을 꾸며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 대대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에게로만 귀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값비싼 옥비녀를 몰래 감추고서 그것을 저 천한 며느리가 친정으로 빼돌리려 했다고 거짓된 누명을 씌우는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만약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을 훔친 도둑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면 아무리 뱃속에 귀한 손주를 품고 있다고 해도 문중 어른들의 불호령을 피해 절대 이 집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틈을 타서 자신의 화려한 자개장을 소리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겹겹이 쌓여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열자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고 푸른 빛을 발하는 대대로 물려온 그 귀한 갑오인 옥비녀가 고고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차가운 비녀를 손에 꽉 쥐고서 차갑고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지으며 오늘 밤이 지나면 저 눈엣 가시 같은 며느리를 영원히 눈앞에서 치워버릴 수 있다는 끔찍한 승리감에 흠뻑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녀를 치마폭에 깊숙이 숨긴 채 부엌 쪽을 한번 매섭게 흘겨보고는 아무도 모르게 마당을 가로질러 며느리가 평소에 자주 오가며 답감을 가져오는 어두운 헛간 쪽으로 몰래 향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진눈깨비로 인해 마당 구석구석의 흙바닥이 질척하게 젖어 있었지만 마음이 급해진 시어머니는 자신의 비단 당해에 진흙이 잔뜩 묻는 것조차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겁지겁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헛간의 낡은 문을 삐걱거리며 열고 들어간 그녀는 며느리가 항상 장작을 꺼내가는 커다란 나무더미 맨 밑바닥에 깊고 으슥한 틈새에 그 귀한 옥비녀를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쑤셔 박아 숨겼습니다. 범행을 완벽하게 마쳤다고 굳게 믿은 시어머니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고상한 안방마님의 자태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 안의 따뜻한 아랫목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저녁 밥상을 조심스럽게 들고 안방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돌연상을 엎을 듯이 매섭게 화를 내며 자신의 자개장 서랍이 열려 있고 갑오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칙하고 요망한 거사. 네가 감히 내 방에 몰래 기어들어와서 대대로 물려온 귀한 옥비녀를 훔쳐내어 친정으로 빼돌리려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라며 억지스러운 생떼를 부렸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모함에 며느리는 들고 있던 밥상을 바닥에 내려놓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엎드리며 어머님, 저는 맹세코 그 귀한 물건에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사오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간절한 호소를 무참히 짓밟으며 내일 당장 문중 어른들을 모두 모셔와서 이 도둑년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당장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겠다며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불호령에 놀란 뱃속의 아기가 거칠게 발길질을 해댔고 며느리는 배를 감싸 안은 채 벌벌 떨면서도 이 끔찍한 누명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해 절망의 뱃으로 깊이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안방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온 늙은 유모 할멈은 며느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오열하는 가엾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안방마님의 지독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모는 필시 이것이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비열한 자작극임을 직감했지만 하인의 얕은 신분으로는 당장 나서서 주인을 꾸짖거나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유모는 몰래 다가가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새아가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니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뱃속의 아기를 살릴 수 있다라고 귓가에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유모의 뼈 있는 한마디는 공포에 질려 한없이 흔들리던 며느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고,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뱃속의 핏덩이를 무사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돌아가 통곡하는 대신 혹시라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 물건을 훔쳐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롱불을 들고 늦은 밤마당 구석구석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한 눈빛으로 집안의 모든 곳을 수색했으며 평소 매일같이 쓸고 닦아 눈에 익은 자신의 마당에서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고자 바닥에 바짝 엎드려 흔적을 뒤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마루밑과 장독대를 유심히 살피던 며느리의 예리한 시선에 안방 페마루에서부터 뒷마당에 위치한 어두운 헛간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어져 있는 선명하고 수상한 진흙 발자국들이 우연히 포착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낮에 마당을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어놓은 이후로는 아무도 헛간에 다녀간 사람이 없었기에 눈이 녹아 질척해진 바닥에 찍힌 그 작고 뾰족한 당의 발자국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을 찬찬히 살펴본 며느리는 그것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평소에 즐겨 신으시는 비단 신발의 자국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충격에 휩싸여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진실의 실마리를 포착한 며느리는 호롱불의 심지를 조심스럽게 줄여 빛을 어둡게 한 뒤 그 수상한 진흙 발자국을 따라서 바람 소리를 숨기며 헛간 쪽으로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헛간 문턱에는 시어머니의 비단 치맛자락에 쓸려 묻어난 진흙 자국이 문지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평소 자신이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던 장작 더미의 맨 아랫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파헤쳐진 흔적을 명확히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장작들을 하나씩 거내어 틈새를 조심스럽게 더듬기 시작했고, 이내 손끝에 매끄럽고 차가운 무언가가 닿는 것을 느끼며 그것이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길길이 날뛰던 옥비녀임을 직감했습니다. 헛간의 어두운 구석에서 푸르게 빛나는 옥비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끔찍하고 치밀한 모략을 완벽하게 깨닫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역류하는 듯한 참담함과 지독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뱃속의 손주마저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며 이렇게까지 비열한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는 시어머니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지만 며느리는 그 비녀를 함부로 건드려 꺼내지 않고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감쪽같이 덮어두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비녀를 꺼내 들고 갖다 준다면 오히려 자신이 훔친 것을 들켜서 억지를 부린다고 시어머니가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이 불보듯 아주 뻔했기 때문에 그녀는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헛간 문을 다시 조용히 닫고 자신의 초라한 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아랫목에 반듯하게 앉아 내일 아침 동네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힐지 침착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무작정 짐을 싸서 도망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헛된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당당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맞서서 시어머니의 교활한 가면을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벗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엄마의 굳은 결심을 응원하기라도 하듯 작고 따뜻한 발길질을 해왔고 며느리는 두 손을 배에 얹은 채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일의 시련을 아주 당당하게 이겨내리라 굳게 다짐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날이 서서히 밝아오자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오늘 벌어질 폭풍 같은 일들에 대비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흔들림 없는 단단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평소처럼 굽신거리며 눈치를 보는 대신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로서의 당당함과 기품이 그녀의 모든 행동과 작은 몸짓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구수하게 밥 짓는 냄새가 퍼져나가는 동안 며느리는 아궁의 붉은 불꽃을 응시하며 시어머니의 헛된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다잡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나와 며느리를 향해 어제보다 더 악독하고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둑년아, 밤새 짐을 싸서 도망치지 않고 어찌 아직도 뻔뻔하게 내 집마당을 밟고 있느냐. 내년이 훔쳐간 가보를 당장 내놓지 않으면 당장 포졸들을 불러들여 옥살이를 시킬 것이다라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고함 소리에 놀란 사환들과 하인들이 마당으로 하나둘 모여들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며느리의 입술만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협박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이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꼿꼿하게 서서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벽에 가지런히 기대어 놓고 차분한 발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어머님, 제가 진정 그 귀한 옥비녀를 훔쳤다고 믿으신다면 저 혼자만의 변명으로는 결코 어머님의 굳게 닫힌 의심을 거두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그러니 부디 오늘 동네 어르신들과 문중 어른들을 모두 이 마당으로 모셔주십시오. 만약 제 방에서 그 비녀가 나온다면 저는 아무 말 없이 이 집을 영원히 떠나겠습니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당돌하고 예상치 못한 제안에 시어머니는 잠시 흠칫 놀랐지만 이내 비녀를 헛간에 완벽하게 숨겨두었다는 자신감에 차올라 코웃음을 치며 오냐. 내년이 정녕 무덤을 파는구나. 당장 어른들을 모셔오너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 기회에 문중 어른들 앞에서 며느리의 도벽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아주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쫓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사환들을 급히 마을로 보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파남정에 빠졌다고 굳게 믿은 시어머니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서 이따금씩 마당을 내다보며 곧 벌어질 극적인 복수극을 혼자서 즐겁게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원들이 헐레벌떡 마을로 달려가 어른들을 모시러 간 사이 마당에 남겨진 유모 할멈은 며느리 곁으로 다가가 안절부절 못하며 새아가 네가 어찌하여 이리 무모한 짓을 벌이느냐. 마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다라며 애타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유모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맞잡으며 할멈, 걱정하지 마셔요.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빛을 내어 어둠을 물리치는 법이니 저는 그저 숨겨진 진실이 제자리를 찾도록 길만 열어줄 뿐입니다라고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유모는 며느리의 깊고 맑은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확신을 읽고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속으로 천지신명께 이 가엾은 새아기를 굽어 살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모든 단서를 손에 쥐었지만 며느리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시어머니의 입을 막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치밀한 순서를 머릿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문중 어른들을 불러 모아 소란을 피울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그 명백한 발자국과 장작 더미 속의 비녀를 공개해야만 시어머니가 두 번 다시 억지를 부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끝없는 불안과 싸우며 마음을 다스렸고 오직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만이 그녀가 두려움 없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이 트고 햇살이 기와집 지붕 위로 밝게 비치자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부엌에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며 거사전의 마지막 고요한 아침을 차분히 맞이했습니다. 불안에 떨며 눈물 짓던 어제의 연약한 여인은 온데간데 없 오직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품고서 당당하게 시련과 맞설 준비를 마친 강인한 어머니의 숭고한 결연함만이 그녀의 맑고 고운 얼굴 위에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안방 쪽을 바라보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오늘 어떤 끔찍한 연극을 시작하든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마솥의 뜨거운 김 속에서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불태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안방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나와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환들을 시켜 문중 어른들과 동네 사람들을 모두 집 안으로 당장 불러 모으라고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발칙한 도둑년아, 내 오늘 기필코 마을 어른들 앞에서 내년의 더러운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 집에서 영원히 내쫓아버릴 것이니 그리 알거라라며 시어머니는 도끼 어린 눈으로 부엌 쪽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 놓았지만 며느리는 솥뚜껑을 덮은 손을 잠시 멈추었을 뿐 결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으며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아주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놀란 사환들이 헐레벌떡 마을로 달려나가자 마당에 남겨진 유모 할멈은 사색이 되어 부엌으로 달려들어와 며느리의 손을 덥석 부여잡고 새아가 어찌하려고 이리 가만히 있느냐. 어서 짐이라도 챙기거라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며느리는 유모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할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먹구름이 아무리 해를 가리려 해도 결국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법이니 오늘 그 짙은 구름이 거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라고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며느리의 흔들림 없는 맑은 눈빛과 평온한 목소리는 기적처럼 유모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고 유모는 며느리의 굳건한 태도 뒤에 무언가 큰 깨달음이 숨겨져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문중 어른들이 곧 이 집 마당으로 모여들면 며느리의 운명을 결정지를 끔찍한 재판이 열리겠지만 며느리는 두려워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손을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재판석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창백하지만 결연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어제 저녁 어둠 속에서 똑똑히 확인했던 시어머니의 진흙 발자국과 헛간 장작 더미 속의 차가운 옥비녀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선명하게 그려보았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진실의 조각들을 모두 맞추어 둔 며느리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이며 억울한 누명을 시원하게 벗어던질 가장 완벽한 순간만을 차분하고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깥 마당에서는 사환들의 부름을 받고 웅성거리며 몰려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이 점점 더 크게 들려오며 폭풍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팽팽한 긴장감이 기와집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른 배를 양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우리 아가,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어둠이 걷히고 맑은 빛이 비출 테니 어미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다오라고 마음속으로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굳게 닫혀있던 부엌 문을 활짝 열고서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자신을 심판하려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매서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는 넓은 마당을 향해 아주 당당하고 기품 있는 발걸음을 조용히 내디뎠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문중의 가장 높은 어르신들이 차례로 헛기침을 하며 기와집의 넓은 마당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증스러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 천한 며느리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귀한 갑오인 옥비녀를 훔쳐서 친정으로 빼돌리려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끔찍한 거짓,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너무나도 진짜 같은 절망적인 연기에 속아 넘어가며 어찌 임신한 몸으로 저런 끔찍한 도둑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혀를 찾고 마당의 분위기는 금세 며느리를 향한 차가운 비난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문중 어른 중 가장 나이가 지긋하신 큰어르신이 지팡이로 마당을 힘차게 내리치며 당장 그 요망한 며느리를 이 자리로 끌어내어 죄를 낱낱이 묻겠다고 엄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눈물을 닦으며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곧 며느리가 보찜을 싸서 영원히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짜릿한 승리감을 만끽하며 악독한 미소를 몰래 지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저 은혜도 모르는 도둑년이 어떻게 자신을 기만하고 집안의 체면을 더럽혔는지 과장된 몸짓으로 설명하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철저히 자신에게로 돌려놓는데 온갖 교활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매서운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모습을 드러낸 며느리의 자태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만큼 너무나도 평온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도둑질을 들켜 벌벌 떠는 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맑고 단정한 얼굴에 티 없이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서 무거운 배를 조심스럽게 아는 채 당당한 발걸음으로 마당 중앙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그 선하고 꼿꼿한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수군거림을 멈추었고 어찌 저리도 맑은 눈빛을 가진 새아기가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지를 수 있겠냐며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문중 어른들 앞에 다다르자 아주 다소곳하게 치맛자락을 여미고 무릎을 꿇어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며 예를 갖추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술만을 조용히 주목했습니다. 큰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네가 진정 시어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귀한 옥비녀를 훔쳤느냐고 엄히 묻자 며느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는 맑은 목소리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어르신들, 제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나 제 뱃속에 귀한 생명을 걸고 맹세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어 집안에 먹칠을 하는 부도덕한 짓은 결단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며느리의 당당하고 진실된 태도에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하여 펄쩍 뛰며 저 뻔뻔한 년이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며 당장 며느리의 방을 샅샅이 뒤져서 증거를 찾아내라고 악을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녀가 며느리의 방이 아닌 헛간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선 사람들을 흥분시켜 며느리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거짓으로 화를 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말씀대로 제 방을 모두 뒤지셔도 좋습니다만 그 전에 어르신들께서 저와 함께 마당을 한 번만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옵니다라며 차분하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당돌하지만 예의를 잃지 않는 며느리의 침착한 부탁에 흥미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의 깻마루 쪽으로 어른들을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내린 진눈깨비로 젖어 있는 마당 흙바닥을 가리키며 어르신들, 이곳 안방 팻마루에서부터 저기 어두운 헛간까지 조용하게 이어져 있는 이 작은 발자국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봐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앞코가 뾰족하고 매끄러운 굽을 가진 고급스러운 비단 당해의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도장처럼 찍혀 헛간을 향해 나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명한 발자국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 몰래 자신의 신발을 훔쳐 신고 돌아다닌 것이라며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침착하게 어머님, 어젯밤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마당을 깨끗이 쓸어 놓았고 이 발자국은 분명 밤늦게 옥비녀가 사라진 시점에 진흙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찍힌 것입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발자국이 평소 안방마님만이 즐겨 신는 특유의 화려한 비단 당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시어머니의 창백해진 얼굴을 매섭게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고 어른들을 모시고 그 진흙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안에서 가장 외지고 어두운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헛간 앞까지 조용히 당도했습니다. 헛간의 나무 문지방에는 비단 치맛자락이 스치면서 진흙이 묻어난 흔적이 얼룩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일에 바짝 긴장했습니다. 며느리는 헛간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내부를 가리키며 어르신들, 이 발자국의 끝이 닿은 저 장작 더미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 누군가 어젯밤 급하게 나무를 파헤친 수상한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큰 어르신의 지시에 따라 힘센 장정 2명이 헛간으로 들어가서 며느리가 가리킨 장작 더미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씩 거내어 바닥으로 늘어놓기 시작하자 헛간 안은 금세 흙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문중 어른들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꾸짖었고 장정들은 더욱 신중하게 맨 아래쪽 장작들을 걷어냈습니다. 마침내 가장 깊숙한 구석에 나무 토막이 치워지자 캄캄한 흙바닥 위에서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옥비녀가 진흙에 반쯤 묻힌 채로 선명하게 그 자태를 드러내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귀한 가보가 며느리의 방이 아닌 헛간 구석에서 그것도 안방마님의 신발 발자국 끝에서 발견되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을 금치 못하며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큰어르신은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진흙이 묻은 옥비녀를 집어들고서 시어머니를 향해 네, 인연 네가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이토록 끔찍하고 교활한 자작극을 꾸몄단 말이냐 라며 벼락같이 무서운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자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차가운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며느리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시어머니를 향한 지독한 경멸과 차가운 혐오로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방마님의 독한 신보에 치를 떨며 아무리 권력이 탐이 난다고 해도 어찌 자신의 손주를 품은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길거리로 내쫓으려 할 수 있냐며 맹렬하게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른으로서 호사를 누리던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가문의 명예를 땅바닥에 처박은 가장 추악한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참담한 광경 앞에서도
결코 오만하게 굴거나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그저 뱃속의 아기를 안도감으로 다독이며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큰 바위처럼 고요하고 의연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동안 시어머니의 악행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늙은 유모 할멈이 용기를 내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마님의 악행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옵니다. 임신한 새아기에게 먹을 것을 꽁꽁 숨겨 굶주리게 하고 한겨울 찬물에 빨래를 시키며 무거운 장작을 패게 하는 등 짐승만도 못한 짓을 매일같이 일삼으셨습니다. 유모의 생생하고 충격적인 폭로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혀 탄식을 내뱉었고 큰어르신은 가문의 수치라며 화를 이기지 못해 지팡이를 꺾어버릴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유모는 며느리가 모진 핍박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오직 집안의 평화를 위해 밤낮으로 희생하며 흘렸던 피눈물 나는 헌신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전하며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고 착하고 가여운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서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아 왔는지를 모두가 뼈저리게 깨닫고 깊은 동정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거리조차 찾지 못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큰어르신은 참담한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다가가 새아가 네가 이토록 모진 핍박을 견디면서도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구나.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어르신, 저는 그저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미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집안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관대한 마음씨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모두가 이 젊은 며느리야말로 진정으로 이 큰 집안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훌륭한 안주인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중의 어른들은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시어머니의 끔찍한 만행을 엄중히 벌하기로 결정하고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큰어르신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집안의 모든 권력을 상징하는 육중한 곳간 열쇠꾸러미를 빼앗아 그것을 진정한 안주인인 며느리의 손에 아주 정중하고 엄숙하게 쥐어주셨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무거운 열쇠를 받아들며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고 시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처절한 절망감에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또한 문중 어른들은 집안의 화합을 깨트린 죄를 물어 시어머니를 넓고 따뜻한 안방에서 당장 쫓아내고 뒷마당 구석에 있는 어둡고 비좁은 작은 골방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비단옷과 기름진 음식으로 호사를 누려온 시어머니에게 곁도 잘 들지 않는 차가운 골방으로 쫓겨나는 것은 마치 무덤에 갇히는 것과도 같은 지독한 형벌이자 씻을 수 없는 큰 굴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려 나서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의 헛된 탐욕과 어리석은 질투심이 결국 스스로의 눈을 찌르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며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사원들이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의 짐을 싸서 차가운 뒷방으로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하자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긴장감과 분노도 조금씩 눈 녹듯 사라지며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억울함이 깨끗하게 씻기고 악인이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둘씩 며느리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다시 얼굴을 내밀 듯 기와집은 오랜 시간 동안 품고 있던 어둡고 탁한 기운을 시원하게 토해내고 다시금 평화롭고 고요한 본래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텅 빈 마당에 유모와 단둘이 남게 된 며느리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칸마루에 털썩 주저앉았고 참았던 안도의 눈물이 그녀의 맑은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유모는 달려와 며느리를 꼭 끌어안으며 새아가 참으로 장하고 대견하다. 네가 그 모진 시간을 훌륭하게 이겨내어 기어이 이 집안을 올바른 길로 다시 세워놓았구나. 라며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유모의 품에 안겨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과 두려움을 토해냈고 이 따뜻한 눈물은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따스한 봄비와도 같았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치고 이제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챙기며 흐트러진 살림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밝게 지피고 오늘 하루 동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느라 고생한 집안의 하인들과 사환들을 위해 아주 넉넉하고 따뜻한 밥을 짓도록 세심하게 지시했습니다. 곡간문을 활짝 열어 그동안 시어머니가 꽁꽁 숨겨두었던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꺼내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게 하자. 부엌에서는 금세 웃음꽃이 피어나고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뒷방으로 쫓겨난 시어머니를 매정하게 버려두지 않고 밥상이 다 차려지자 유모를 시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차려 올리며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자비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묵묵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던 며느리가 내민 따뜻한 밥상을 받아들고는 부끄러움과 회한에 목이 메어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 그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죽여 뼈저린 참회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조건 없는 용서와 관대함은 악독한 시어머니의 굳어버린 양심마저 무너뜨렸고 이로써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찌꺼기마저 모두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며 진정한 평화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며 기와집의 처마 끝을 아름답게 비추기 시작할 무렵 마당에서는 며느리의 지시로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 낡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활기찬 대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정들은 헛간에 흐트러진 장작들을 다시 반듯하게 쌓아 올리고 우물가의 얼음을 깨끗이 치웠으며 여인들은 마루를 반짝이도록 윤이 나게 닦아내며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어두운 과거의 흔적들을 말끔하게 지워냈습니다. 며느리는 대청마루에 편안하게 앉아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았고 그녀의 손에는 이 집안의 풍요와 화목을 상징하는 무거운 열쇠꾸러미가 아주 단단하고 든든하게 쥐어 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며느리는 앞들에 커다란 화텄불을 피우게 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둥글게 둘러앉게 한 뒤 따뜻한 차와 떡을 나누어 주며 그동안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타오르는 붉은 불꽃은 사람들의 언 얼굴을 따뜻하게 녹여주었고 그동안 억눌렸던 웃음소리와 두렁거리는 이야기 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지며 꽁꽁 얼어붙었던 기와집에 비로소 생기 넘치는 봄의 기운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차가운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니 모두 마음을 편히 먹고 서로를 의지하며
따뜻하게 겨울을 납시다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자 며느리는 고요해진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며 폭풍 같았던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마침내 찾아온 이 온전한 평안함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달빛은 깨끗하게 닦인 장독대와 대청마루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고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뺨을 스치며 이 낡고 웅장한 집안을 아주 포근하고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밤하늘에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듯 온화한 목소리로 우리 아가, 엄마가 마침내 이 따뜻한 집을 온전히 지켜냈으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평안하게 잠들렴이라고 부드럽게 다독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두꺼운 소미불을 깔고 누워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안식의 시간에 조용히 몸을 맡겼습니다. 아궁이의 따뜻한 열기가 방바닥을 훈훈하게 데워주었고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은 그녀의 지치고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처럼 한없이 다정하고 포근하게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눈을 감자 그녀의 입가에는 고된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고 뱃속의 아기도 평화를 느낀 듯 고요한 숨결로 엄마의 호흡에 가만히 리듬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이 커다란 기와집은 더 이상 슬픔과 핍박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로 가득 찬 가장 따뜻하고 희망찬 보금자리로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며느리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던 가족들을 다시 빛으로 인도했고 그녀의 굳건한 사랑은 차가웠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따뜻한 화토불을 피워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고요한 산골 마을의 기나긴 밤. 며느리는 아이와 함께 맞이할 눈부신 봄날을 평화롭게 꿈꾸며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달콤한 깊은 단잠에 조용히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기와집에 평화가 찾아온 후 어느덧 길고 매서웠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산골 마을에 기분 좋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냇물이 경쾌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굽이쳐 녹아흐르고 마당 구석구석에 두껍게 쌓여있던 하얀 눈들도 따스한 봄 햇살에 녹아내리며 촉촉한 생기를 대지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가꾸던 화단에는 어느새 작고 여린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며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했고 나뭇가지마다 예쁜 꽃망울이 맺히며 희망찬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환하게 알렸습니다. 이 따뜻한 봄 기운은 며느리의 고단했던 마음마저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앞으로 다가올 축복을 예고했습니다. 봄꽃이 만발하고 햇살이 유난히도 눈부시게 빛나던 어느 맑은 날. 마침내 며느리에게 진통이 찾아왔고 온 집안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안방을 주시했습니다. 유모 할멈은 정성껏 끓인 맑은 미역국을 준비하고 따뜻한 물을 끊임없이 실어 나르며 새아기가 무사히 해산할 수 있도록 천지신명께 간절히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고통을 모두 잊은 채 오직 뱃속의 생명을 세상에 무사히 내보내겠다는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로 길고 험난한 해산의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맑은 하늘 위로 우렁차고 생기 넘치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기와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그동안 며느리가 겪었던 모진 시련을 보상이라도 하듯 뼈대가 아주 튼튼하고 눈망울이 별처럼 반짝이는 참으로 영특하고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은 집안의 하인들과 사환들은 마당으로 쏟아져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마침내 이 커다란 기와집에 진정한 축복의 빛이 내려왔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품에 안긴 핏덩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고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을 매만지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그녀가 흘린 그 맑은 눈물은 고난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보석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순산 소식은 봄바람을 타고 산골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기쁜 마음으로 쌀과 미역을 들고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안방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맑고 평온한 얼굴을 보며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어찌 이리 귀하고 튼튼한 장군감을 낳았느냐며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선한 마음씨와 강인한 모성애가 하늘을 감동시켜 이토록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앞으로 아기가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찾아온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때마침 먼 길을 떠나 장사를 하던 남편도 아내의 해산 소식을 전해 듣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 산골 마을의 집으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헬쑥해진 아내의 얼굴과 그 품에 안긴 사랑스러운 아기를 번갈아 보며 왈칵 눈물을 쏟았고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일들을 뒤늦게 전해 듣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아내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내가 곁에 없어 당신을 이토록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으니 100번 죽어 마땅하오. 당신의 그 깊은 은혜와 희생을 평생토록 잊지 않겠소라며 뼈저리게 사죄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눈물과 사과를 받은 며느리는 부드러운 손길로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방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셨고 우리 아기가 이리 건강하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넓고 관대한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감동하며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와 아이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이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화목하게 이끌어 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두 부부는 아기를 가운데 눕히고서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고 그들이 나누는 무언의 위로와 사랑은 그동안의 모든 아픈 상처들을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치유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식으로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꿰차게 되면서 넓은 기와집의 살림살이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공정하고 평화롭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처럼 사환들을 매섭게 닥달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넉넉한 인심으로 사람들을 보듬어 안으며 자발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곳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기꺼이 양식을 나누어 주었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대우와 맛있는 음식을 아낌없이 베풀어 집안 곳곳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며느리의 맑은 성품 덕분에 이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가문으로 거듭났습니다. 한편 모든 권력을 잃고 어두운 뒷방으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뼈저린 후회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권력을 잡았으니 필시 자신에게 매서운 복수를 할 것이라 두려워하며 떨었지만 놀랍게도 며느리는 과거의 원한을 갚는 대신 오히려 철마다 따뜻한 옷을 지어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끊이지 않게 챙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을 때도 며느리는 친히 약을 달여 올리며 병간호를 마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며느리의 바다와 같이 넓은 은혜 앞에 시어머니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헛된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짓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며느리의 맑고 선한 영혼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지난날의 악행을 뉘우쳤습니다.
내가 귀신에 씌어 너와 내 핏줄에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구나. 네가 나를 내치지 않고 이리 따뜻하게 거두어주니 이 은혜를 주고서라도 결코 잊지 않으마라며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죄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이제라도 진심을 알아주시니 다행입니다. 어머님, 지나간 일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편히 보내시옵소서라며 온화한 미소로 묵은 감정을 모두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이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늙은 유모 할멈은 며느리의 한없이 자비롭고 어진 마음에 감격하여 하늘이 이 집에 진짜 복덩이를 내려주셨다며 옷소매로 흐르는 기쁨의 눈물을 연신 훔쳐냈습니다. 유모는 아기가 태어난 후로는 며느리를 도와 아기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는데 늙고 지친 몸이었지만 아기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10살은 더 젊어지는 듯한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었던 유모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고 유모는 며느리와 손주 곁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며 과거의 슬픔을 모두 환하게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가오면서 마당의 늙은 감나무에는 무성한 푸른 잎들이 그늘을 짙게 드리웠고 그 아래 평상에는 며느리와 아기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시원한 바람을 즐기곤 했습니다.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 옹알이를 시작했고 아기가 작은 손을 뻗어 웃음 지을 때마다 집안에는 마치 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리듯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긴장감만이 감돌던 기와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조차 대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행복한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온기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며느리의 훌륭한 덕행을 높이 사서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기와집의 며느리를 찾아와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분쟁이 생기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아주 공정하고 사리분별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의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고 며느리는 그 넓은 기와집을 오직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따뜻한 사랑방으로 넉넉하게 열어두었습니다. 가을 추수철이 다시 찾아오자 며느리가 다스리는 기와집의 곳간에는 그 어느 해보다 훌륭하고 풍성한 곡식들이 가득 채워졌고 대풍년을 맞은 하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추수한 쌀로 맛있는 떡을 빚고 고기를 삶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큰 잔치를 열었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시며 기와집의 평화와 안녕을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둥근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올랐을 때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서 이 모든 풍요로움은 당신의 어진 마음씨와 눈물겨운 인내 덕분이오라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 따뜻한 가을밤, 대청마루에 앉아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문득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당을 쓸던 자신의 외로운 과거를 조용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토록 춥고 절망적이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따스함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만이 고요하게 차올랐습니다. 며느리는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포동포동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자신이 지켜낸 이 행복이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밤하늘의 둥근 달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뒷방에 머물던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보내준 잔치 음식을 먹으며 열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풍악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안방과 무거운 열쇠꾸러미는 잃어버렸지만 끝없는 질투와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던 과거보다 욕심을 내려놓은 지금의 소박한 일상이 훨씬 더 평안하다는 진리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며느리와 귀한 손주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었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맑은 눈물은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죄업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의 증표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마당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기 시작했지만 기와집 안은 며느리가 피워놓은 넉넉한 아궁이의 열기 덕분에 훈훈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여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무거운 물동이를 이거나 얼어붙은 장작을 팰 필요가 없었으며 대신 따뜻한 방 안에서 아기에게 예쁜 옷을 지어 입히며 평화로운 일상을 누렸습니다.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 화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근심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맑고 투명한 행복의 빛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늦은 저녁, 며느리는 부엌에 나가 남편과 유모 그리고 뒷방의 시어머니가 함께 먹을 저녁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그 소리는 무척이나 평온했습니다. 솥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의 단내가 부엌을 채우며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상의 행복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상을 차리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으며 오늘 하루의 소소한 이야기꽃을 피울 생각에 벌써부터 입가에 잔잔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방에 넓은 상이 펴지고 온 가족이 빙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시작하자 방 안은 훈훈한 온기와 구수한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다정한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밥그릇에 맛있는 반찬을 얹어주며 다정하게 챙겼고 유모 할멈은 며느리의 솜씨를 칭찬하며 연신 숟가락을 들었으며 아기는 요람에서 배를 부르게 채우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애정, 어린 시선과 이 소박하고도 완벽한 평화로움의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정성껏 끓인 국물을 한 숟갈 떠넘기며 온몸으로 퍼지는 따스함을 온전히 음미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평안한 휴식을 취했고 며느리는 잠시 마루로 나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고요한 밤의 정막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촘촘하게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하얗게 눈이 덮인 마당은 달빛을 받아 마치 아름다운 은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무척이나 환하고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며느리는 이토록 고요하고 아름다운 겨울밤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지난날의 모든 시련과 아픔이 이제는 흔적조차 남지 않고 밤하늘에 저 빛나는 별들처럼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기의 곁에 조심스럽게 누웠고 새근거리는 아기의 맑은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으며 이불을 목까지 포근하게 끌어올려 덮고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가 등과 허리를 훈훈하게 데워주어 몸의 모든 긴장이 부드럽게 풀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물이 흘러가듯 고요하고 온전한 평안함만이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났고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낸
이 소중한 집안은 그 어떤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다시 몰려온다 해도 끄떡없을 만큼 아주 튼튼하고 따뜻한 요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와집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산골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래도록 전해지며 진실하고 선한 마음이 어떻게 차가운 미움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불러오는지를 알려주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리 짙은 어둠이 세상을 덮어도 결국 햇살을 머금은 맑은 진심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법이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 집을 지나가는 길손들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넉넉한 연기를 보며 며느리의 따뜻한 밥 짓는 냄새를 상상했고 이로 인해 산골 마을 전체가 더욱 다정하고 정이 넘치는 따스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며느리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아기가 장성하여 훌륭한 청년이 되었을 때도 기와집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넉넉하고 온화한 품으로 모두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나이 지긋한 인자한 안방마님이 되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음 짓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고 그녀의 자애로운 가르침을 받은 후손들은 대대로 훌륭한 인품을 자랑하며 가문을 빛냈습니다. 한때 탐욕과 질투로 무너질 뻔했던 가문은 한 여인의 숭고하고 강인한 희생을 자양분 삼아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고 그 은혜로운 그림자는 마당의 오래된 감나무처럼 행고 포근하게 집안 전체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깊고 조용한 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처마 끝에 풍경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고요한 시간. 모든 근심이 사라진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화로에 따뜻한 불씨가 사그라들며 내는 타닥타닥 소리가 얼어붙은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고 곁에서 편안하게 숨쉬는 가족들의 온기는 세상 어떤 소미불보다도 당신을 든든하고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며느리가 숱한 시련을 넘어 마침내 쟁취해내니 온전한 평화처럼 당신의 오늘 하루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달빛 아래서 맑은 꿈길로 조용히 접어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사랑만이 남아 이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으니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 어떤 불안이나 걱정 없는 맑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부드럽게 뺨을 스치는 따뜻한 밤 공기를 느끼며 눈을 감으면 며느리가 가족들을 위해 끓이던 구수한 국 냄새와 환하게 웃던 사람들의 미소가 다정한 그림 동화처럼 머릿속에 포근하게 펼쳐집니다. 이 아름답고 착한 옛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머리맡에 잔잔한 온기를 더해주기를 바라며 복잡한 생각들은 모두 어둠 속에 조용히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한 가장 깊고 편안한 안식의 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은 모두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밝게 빛나던 호롱불도 서서히 몸을 눕히며 달콤하고 부드러운 꿈의 세계로 당신의 지친 영혼을 아주 다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기와집 마당에 다시 찬란한 햇살이 비치듯 당신의 새로운 하루도 눈부시게 밝아올 테니 지금은 그저 이 고요한 밤의 숨결에 호흡을 맞추며 온전히 몸을 맡겨보십시오.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며느리에게 쏟아진 하늘의 깊은 축복과 따스함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이불 속으로도 조용히 스며들어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은 밤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귓가에 맴도는 착한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에 빠져드는 이 시간. 참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안도하게 되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비추는 둥근 보름달처럼 당신의 마음속에도 둥글고 환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수고로움도
부드러운 밤바람에 모두 씻겨 내려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으니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고 고요한 꿈결 속으로 스르르 평화롭게 잠드시길 바랍니다.